전 세계 해설진들이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를 엄청 썼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98년 월드컵 때 루마니아 선수들이 왜 다 노란색으로 염색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호나우두의 깻잎 머리에 사실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가 왜 파마를 했는지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축구 선수들의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들 싹 풀어보겠습니다. 알았을까? 트레이드 마크. 자, 어떤 선수의 이미지는 그 선수의 헤어스타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다비즈, 발데라마, 베컴, 로베르토 바조 등등. 그리고 아르투르 비달도 모이칸 머리로 유명하죠. 이 머리는 비달이 2007년에 레버쿠젠에서 뛸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머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비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독일 선수가 이 스타일을 했었는데 정말 공격적으로 보였어요. 상대가 겁먹을 정도였죠. 저도 그런 인상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헤어를 유지했어요. 실제로 비달의 미용사가 말하기를 비달은 자기의 헤어스타일을 형제처럼 여긴대요. 자, 맨유에서 뛰었던 펠라이니도 앞으로 헤어스타일이 트레이드 마크였죠.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요 머리 보면 윤택님보다 펠라이니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자, 근데 요 머리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인지 펠라이니는 맨유에서 뛸 때 집에 아예 바버샵을 차려놨어요. 여기서 매주 머리를 다듬었대요. 자, 재밌는 건 펠라이니가 쌍둥이 형제도 있는데 그분도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 구분이 힘들어. 자, 펠라이니는 이 독특한 헤어스타일 덕분에 2018년에 GQ라는 패션 잡지에 등장을 했어요. 거기서 파격적인 미키마우스 헤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펠라이니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자, 그리고 포그바는 특정 헤어스타일이 트레이드 마크인 게 아니라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는 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주 바꾸냐?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포그바는 머리에 문양을 새겨가지고 감사, 인사, 이적 루머에 대한 대응,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요. 특히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상징하는 주먹 모양을 머리에 새긴 게 화제였죠. 요 정도면은 머리가 거의 뭐 게시판급이에요. 마케팅. 자, 축구 선수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은 선수의 존재감을 높여서 경기장 밖에서의 상업적 가치를 높입니다. 광고, 스폰서, 방송, SNS 등등. 근데 이렇게 된 게 다 베컴 덕분이래요. 뭔 소리냐? 경제 매거진 디 이코노미스트의 축구 선수 머리의 비밀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베컴 이전의 축구 선수들은 그냥 운동 선수일 뿐이었대요. 근데 베컴이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선보이면서 우주 대스타가 됐죠. 그러면서 축구 선수들이 비로소 셀럽의 지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광고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축구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선수들은 그런 상업적 이득을 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꿀 때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요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협업할 수 있는 브랜드의 결이 달라져. 굉장히 대담한 스타일을 한다? 그러면 패션이랑 라이프 스타일 쪽 브랜드랑 연결이 되고, 좀 깔끔한 스타일을 한다? 그러면 고급 브랜드랑 연결이 되거나 기업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축구 선수랑 마케팅 얘기하는데 호날두가 빠질 수 없겠죠. 실제로 호날두의 헤어스타일은 스폰서 계약을 맺은 브랜드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대요. 생각해보세요. 호날두가 만약에 이런 머리를 한다? 계약하겠냐고. 아마 유벤투스 때 요 머리 했을 때는 브랜드들이 좀 안 좋아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안정환 감독님도 선수 시절에 긴 머리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일으켰죠. 오죽하면 구단에서 머리를 못 자르게 했겠어요. 아예 계약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노르웨이의 바이킹을 연상시키는 혼란의 긴 금발머리도 상업적 가치가 아주 높죠. 특히 2시즌 전에 아스널전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득점했을 때는 그 헤어 자체가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어요. 마케팅 가치가 치솟는 거지. 혼란도 그런 걸 아니까 자기가 쓰는 머리끈 브랜드의 지분을 인수해서 자기가 직접 홍보하고 그래요. 그리고 혼란은 머릿결 자체가 원체 좋죠. 그래서 샴푸 모델로도 발탁이 됐어요. 어떤 샴푸냐고요? 바로 클리어맨 딥클린 샴푸. 혼란이 선택한 글로벌 넘버원 남성 샴푸입니다. 왜 넘버원이냐고요? 비듬 개선, 가려움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향 자체가 굉장히 상쾌해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남성의 향기가 나. 그리고 제 두피가 지성인데 기름기랑 노폐물이 아주 확실하게 제거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묵은 때가 싹 벗겨지는 느낌? 너무 좋아. 여러분들도 이 샴푸 쓰시면 혼란 같은 부드러운 머릿결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럭키하게도 이 클리어맨 딥클린 샴푸를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바로 G마켓 빅스마일 데이 원데이 딜 5월 12일 월요일 딱 하루만 무려 6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려요. 자, 다시 헤어스타일과 마케팅 얘기로 돌아갈게요. 진짜 재밌는 얘기 갑니다. 브라질의 한 맥주 브랜드가 축구 선수들의 헤어스타일로 마케팅을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일단 요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브라질의 맥주 회사들이 지난 몇 년간 축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냐? 경기장에서 맥주 판매하는 걸 아예 금지시켰어요. 관중들이 그거 마시고 막 난폭해지니까 싸우잖아. 그러니까 아예 못 팔게 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맥주 브랜드가 유니폼의 스폰서가 되는 것도 금지했어요. 맥주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브라질의 한 맥주 브랜드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자기네 맥주를 홍보한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냐? 바로 포미 헤어컷. 그러니까 일명 맥주 거품 컷이에요. 요게 금색은 맥주고 그 위에 흰색은 부드러운 거품을 형성한 거예요. 이 브랜드는 일단 상파울루의 레프트백 레이날두한테 이 머리를 해달라고 딜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첼시에서
맨유에서 뛰던 티아고 실바, 조르지뉴한테도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이 스타일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마케팅 효과가 어마어마했대요. 개인적으로 저는 과연 선수들이 얼마를 받고 염색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동기부여. 자, 선수들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죠. 그 예로 약간 예외지만 해버지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한일전을 앞두고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당시 인터뷰에 따르면 맨유에서의 경기력에 해버지 스스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진 탈출을 다짐하며 염색을 했대요. 맨유 유니폼도 빨간색, 대표팀 유니폼도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빨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엘니뇨 토레스도 리버풀이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골이 안 터질 때마다 헤어스타일을 바꿨어요. 리프레시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아스날에서 뛰었던 아론 램지 있죠. 램지가 원래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래요. 근데 유로 2016을 앞두고 노랗게 염색을 한 거야. 그래서 대표팀 동료들이 놀랬다는 거죠. 아니, 램지가 저런 행동을? 근데 그 염색을 당시 현지 언론이 어떻게 해석했냐? 내성적인 램지가 유로에서 잘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램지는 그 대회 최고 선수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도 비슷한 이유로 노란 머리 염색을 했었습니다. 메시가 2014 월드컵 그리고 2015, 16 코파 아메리카 이렇게 3번 연속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패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표팀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후에 번복을 하고 대표팀 복귀를 했는데 노란 머리로 나타났어요. 당시 인터뷰를 보면 힘든 시기를 딛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 변화를 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들도 헤어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2006년에 첼시 감독이었던 무리뉴 감독이 갑자기 삭발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트로피를 쫓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하면 선수들도 자극을 받겠죠. 근데 첼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당시 첼시 선수들은 머리를 다 공짜로 잘랐어요. 왜냐면 주장인 존 테리가 그 비용을 다 댔거든요. 현지 언론이 계산을 해봤는데 8년간 한 2억 6천만 원 정도를 썼을 거라고 해요. 좋은 주장이야. 자,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호나우두가 선보인 그 깻잎 머리, 그것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높였어요. 뭔 얘기냐? 호나우두가 당시 터키와의 준결승을 앞두고 사타구니 부상을 당했대요. 그럼 언론이 거기에 관심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머리를 싹 한 거지. 그러면 언론의 관심이 부상에서 헤어 쪽으로 싹 옮겨가죠. 그러면 호나우두 부상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야. 덕분에 호나우두는 경기에 100%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결승골까지 넣었죠. 참고로 요 헤어는 브라질에서 유명한 만화 캐릭터 카스캉에서 영감을 받은 거래요. 고머리 하고 나서 브라질의 많은 어린이들이 고머리를 따라 했는데 호나우두가 그 부모님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 그리고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도 헤어스타일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 아주 시그니처 헤어를 가진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이 경기 이기면 이 머리 밀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마레 함식은 모이칸 머리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1112 코파 이탈리아 결승에서 유벤투스를 꺾고 우승하면 이 머리 밀겠다, 이렇게 동료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함식이 경기 막판에 또 세게 골을 넣었어. 2대0으로 이겼어. 경기 끝나고 드레싱룸에서 머리를 실제로 밀었답니다. 동료의 시그니처 머리를 미는 걸 볼 수 있다? 이게 팀 전체의 뜻밖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팀 전체의 동기부여가 잘못된 사례도 있습니다. 98년 월드컵 루마니아 대표팀 얘기예요. 당시 루마니아의 조별리그 3차전 경기 때 루마니아의 모든 선수들이 노란색으로 탈색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랬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월드컵 전에 루마니아 감독이랑 선수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조별리그 1, 2차전을 연달아 이겨서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면 감독은 머리를 밀고 선수들은 다 노란색으로 탈색을 하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재밌는 내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잘 통했어요. 루마니아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콜롬비아, 잉글랜드를 연달아 꺾고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조별리그 3차전 앞두고 호텔에 근처 미용사 2분을 모셔가지고 다 탈색을 한 거야. 그 탈색을 굉장히 비밀리에 해가지고 경기 당일에 모두가 놀랐답니다. 일단 전 세계의 해설진들이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를 엄청 썼대요. 그리고 중계할 때도 고생했답니다. 선수가 구분이 돼야 말이지.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탈색을 하고 치른 튀니지와의 3차전에서 경기력이 엉망이었대요. 비기긴 했는데 겨우 비겼대. 그리고 그 다음 16강전에서도 바로 패배를 했어요.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탈색 해프닝으로 인해서 팀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저명한 스포츠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팀 분위기가 마치 휴가 온 것처럼 느슨해졌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탈색한 타이밍도 좀 이상했어요. 뭐 우승을 하고 나서 하든지. 조별리그 2경기 끝났으면 아직 갈 길이 한참인데 그때 파티 같은 분위기를 내니까 해이해질 수밖에 없겠죠. 헤어스타일과 경기력. 자,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경기력 사이에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자신감 올라가고 집중력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경기력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축구 선수한테 자기 이미지의 중요한 요소가 헤어스타일이죠. 축구 선수들은 다 똑같이
유니폼 입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머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경기 전에 거울 보면서 나 오늘 개멋있다 이런 생각 들면 경기력 좋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헤어스타일과 경기력 사이의 연관성을 미신처럼 믿는 선수들도 있어요. 살라랑 같이 뛰었던 리버풀 선수 중에 한 명은 헤어스타일 바꾸면 폼 떨어질까봐 엄청 걱정을 했대요. 진짜 몇 달 고민하다가 겨우 바꿨대. 자, 근데 반대로 네이마르는 더 잘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바꿨어요. 요것도 미신 때문이야. 뭔 얘기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랑 브라질이랑 16강전을 치렀잖아요. 그때 네이마르가 갑자기 금발머리를 하고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경기 직전에 자기 전담 헤어 디자이너를 카타르로 급하게 불렀대요. 왜냐면 옛날에 금발머리를 하고 2골 넣었던 적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기운을 좀 받으려고 나 금발로 해야겠다. 자,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선수들한테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가장 대표적인 건 시야죠. 머리가 너무 길면 시야를 가릴 수가 있어요. 축구만큼 자기 주변 360도를 자주 체크해야 되는 스포츠도 없습니다. 근데 고개 돌릴 때마다 머리가 커튼처럼 눈을 가린다? 안 되죠. 또 축구는 다른 스포츠랑 달리 헤더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시야를 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히딩크 감독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 안정환 선수의 긴 머리가 경기 중에 시야를 가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헤어밴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주 뒤에 파마 머리로 나타났대요. 파마하면 이게 시야 안 가리니까. 근데 나중에 안정환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파마한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이 온도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하긴 이 머리보다는 이 머리가 열시키는데 유리할 것 같긴 해요. 특히나 더운 환경이라면 길고 덥수룩한 머리는 더 불리하겠죠. 자, 그리고 축구가 기본적으로 빨리 뛰어야 되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스타일에 따른 공기 역학을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사이클링이나 수영 같은 스포츠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축구에서 공기 역학? 오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요 머리보다는 요 머리가 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24년 영국의 해리엇 왓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긴 머리나 곱슬머리는 육상에서 최대 8.7%의 공기 저항을 증가시켜가지고 100m에서 0.07초 느리게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멀리 뛰기에서는 10cm까지 기록을 줄일 수 있대. 요 정도면 금메달하고 탈락을 가르는 차이래요. 엄청 큰 거죠. 자, 그리고 사실 머리가 길면 경기에서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자꾸 머리끄댕이를 잡아. 과거 레스터시티의 후트가 펠라이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3경기 출전 정지당했어. 웃긴 건 나중에 펠라이니가 아스날의 귀행두지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3년 전쯤에는 로메로가 쿠쿠렐라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죠. 이게 머리가 짧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일인데 이게 좀 그랬죠. 네, 오늘 이렇게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개성 넘치는 헤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정신사납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기력에 지장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은 국민 정서상 또 괜히 욕먹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대표팀 리뷰할 때 보면 이제 아버님들이 댓글로 쟤는 머리 꼬라지부터가 막 이런 댓글 달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헤어스타일은 자기 자유니까 또 그런 것도 존중도 해주시고 하셔야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